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난다, 꺼져라. 검사는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 여러분은 이게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경찰대 제2인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사람, 강원도 소재 자사고에 다니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 제주도에서 온 학폭 피해 학생, 전개 과정도 정말 더 글로리 뺨칩니다. 정순신 검사는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자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로 저항하고 소송까지 합니다. 대법 판결이 나기 전까진 생기부의 학폭이 기록되지 않겠죠? 정순신 아들은 2019년 2월 전학, 대법 판결은 2019년 4월입니다. 전학 갈 땐 대법 선고 전이었으나 생기부의 학폭 기록이 남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법 선고가 나게 되면 전군과 부모는 전학 간 학교의 학폭 선고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전학 간 학교는 대법 선고 후 전군 생기부에 의무적으로 학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3년 동안 삭제 불가라고 합니다. 만일 전군 생기부에 이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생기부가 허위고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과연 정순신 아들은 대법 학폭 선고를 전학 간 학교에 신고했을까요?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정순신의 아들, 피해 학생은 어찌 됐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시도를 했으며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폭, 이 지긋지긋한 단어,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피해자는 2중, 3중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 이번 정순신 아들 학폭 건도 그냥 이대로 잠시 떠들다가 망각해버릴 건가요?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이 시작된 건 2017년 5월.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것은 2018년 5월. 학교 학폭위에서 정군은 반성하지 않았고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사고에서의 강제 전학은 곧 퇴학 조치. 정순신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에 재심 요청을 합니다. 징계조정위는 2018년 5월 3일 전학조치 취소 재심 결정을 내리죠. 다시 학교 학폭위가 열렸고 징계조정위 결정을 수용해 정순신 아들에게 출석정지 7일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줍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위에 재심 청구를 했고요. 강원도 학폭위는 또다시 강제 전학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원도 학폭위에 출석한 자사고 담당 교사의 증언입니다. 정군은 반성하지 않고 정군 부모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학생 진술서도 고쳐쓰게 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는 2018년 7월 11일 법원에 징계 취소 및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해 9월 3일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9월 18일 본안소송 1심도 기각됩니다. 정순신은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효력 정지 신청을 냅니다. 정군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로 대법 판결을 지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하게 됐고 2019년 4월 대법은 정군 학폭을 인정하고 강제 전학 등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측은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보여줬죠.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든가 언어 폭력과 피해자 학업 상태는 인과관계가 약하다 등의 2차 가해. 이 사람의 뇌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정순신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네요. 사퇴로 끝내려고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수사받고 법적 책임을 집시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둬야 한다는 말은 잘못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폭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학폭 가해자 끝까지 파헤쳐 꼭 처벌해야 합니다.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